제3작업 피벗 테이블이에요. 문제를 보시면 제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다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하는 거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B열의 2행, 바로 이곳에서 데이터를 시작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부분부터 작성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제1작업 시트에 오셔서 보고 필터랑 범위는 똑같습니다. B4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 메뉴 삽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삽입에 들어가면 피벗 테이블 버튼이 있죠. 삽입에 피벗 테이블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피벗 테이블 대화 상세가 뜨면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범위 선택은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3작업의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해 주시고 위치에다가 여기 제3작업의 B2 바로 B열의 2행 여기를 찍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바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필드 목록 창에서 이 해당하는 필드, 이 제목들을 각 구역에다가 모두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 넣으실 때 순서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 1번 조건에 1번 보시면 조리 시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행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나오게 행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류라고 필드가 표기가 되어 있죠. 분류가 열인 거예요. 그 다음 요리 후기의 개수 그랬어요. 이 친구가 첫 번째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로리의 평균. 이게 두 번째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ITQ 엑셀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행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열이고요. 그리고 행과 열, 이 안쪽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값이에요. 근데 값에는 이렇게 함수 이름이 적혀져 있죠. 개수와 평균. 바로 이거예요. 개수, 평균. 나중에는 그림 보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시는 게 지금은 더 편하죠. 요렇게. 그럼 제가 요 순서대로 일단 넣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조리 시간. 이때는 체크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요 필드 이름만 클릭해서 행에다가 넣어줍니다. 얘가 가장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류별 그랬어요. 분류라는 제목을 끌어다가 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리 후기의 개수 그랬어요. 요리 후기라는 필드를 찍고 값에다가 제일 먼저 넣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칼로리 얘가 평균이었죠? 얘를 끌어다가 던지는데 함수는 보시면 평균 얘는 개수 그래서 지금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함수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요리 후기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이 친구들이 값에 있는 필드잖아요. 그래서 값에 있는 필드를 설정하겠다. 첫 번째 요리 후기는 개수라고 했어요.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칼로리 100g당 얘는 평균이라고 했어요.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가서 함수를 바꿔줍니다. 근데 이때 함수를 바뀌면서 본래 이름이 잘렸어요. 원래 이름이 이거였는데 우리가 데이터 입력할 때 하나의 셀에 Alt 엔터를 이용해서 두 줄 입력했잖아요. 이 부분이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로리 옆에 클릭해서 똑같이 그 위에 있는 애랑 똑같이 킬로 100g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 이름 그대로 보고 쓰시면 돼요. 함수 바꾸면서 이름이 다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일단 조건 첫 번째 1번은 끝난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필드 목록창은 필요가 없어요. 다 하셨으면 오른쪽 여기 닫기 버튼 누르셔서 얘는 꺼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를 보시면 조리시간 그룹화하고 분류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고 싶어도 얘가 안 똑같잖아요. 바로 이 부분. 우리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로 들어와 있잖아요. 알아보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바꿔주셔야 돼. 자, 행 레이블을 찍고 여기다 클릭해서 네, 여기다가 조리 시간 가로 열고 분 적어주시고 열 레이블 역시 클릭해서 분류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을 먼저 바꿔놓고 하시는 거예요. 조리 시간을 그룹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조리 시간의 값을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누르셔서 시작은 40일, 끝값은 100, 단위는 30개씩 묶였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얘가 시작값. 보통은 여기가 1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1이 없잖아요. 그죠? 시작이 40일, 끝이 100, 40일에서 75 보세요. 30씩 묶었잖아요. 요렇게 하시고 확인. 그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는 요거 분류를 출력 형태까지 정렬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 정렬 기호를 보여드렸죠. 문제 보시면 이 필터 단추가 화살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 내림차순이고요.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고 있으면 오름차순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순을 오름차순이라는 거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죠. 다이어트가 뒤에 있잖아요. 디귿이 뒤에 있고 미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정렬은 큰 순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 옆에 요 화살표 필터 단추를 누르셔서 내림차순 띡. 그러면 명절이 앞에 오고 다이어트는 뒤로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조건 두 개를 끝내고 자, 세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하고 그 다음 비어있는 셀은 별 두 개로 표시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어있는 셀 별 넣고요. 요게 레이블이거든요. 제목. 요 명절을 병합해서 가운데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커서는 반드시 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커서를 아무 데나 찍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근데 사실 옵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의 맨 앞에도 있어요. 옵션. 여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셔서 요거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항상 그리고 빈 셀도 항상 근데 별이 이번엔 두 개죠? 별, 별 이렇게 하시고 바로 옆에 요약 및 필터라는 탭에 가셔서 행해총합계. 행해총합계가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얘 표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해총합계는 뺄 거예요. 하기.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요. 행의 종합계는 지우고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출력 형태랑 똑같이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숫자 데이터에 소수점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요 친구들은 가운데 정렬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란 얘기죠. 그러면 C5부터 숫자 데이터까지 모두 드래그해서 홈에 와서 쉼표 스타일을 누르시면 만약 금액이 1000단위 이상이면 쉼표도 찍을 수 있고요. 이렇게 숫자를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요 별들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은 작업이 끝난 거죠. 시험 보실 때 요 행과 열과 요 친구들 함수, 개수와 평균 요게 모두 일치하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피벗 테이블 작성법입니다.